신세계 와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 말백 와인을 한 잔씩 하면서 자, 먼저 지도를 한번 그려 볼까요? 예. 이쪽에 전 세계 와인의 60%를 생산하고 있는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이 밑에 아프리카가 있죠. 아프리카가 있고 아시아에 얘가 지금 중국, 인도, 예, 쭉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을 그려보겠습니다. 예. 아메리카. 그 다음에 이게 호주가 있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서 이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이 헝가리, 그루지아, 이 터키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이 지역을 이 8,000년의 와인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8,000년.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쪽 지역 와인을 9세계 와인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9세계 와인. 그래서 이것을 올드 월드 와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9세계 와인. 그런데 여기서 이 신세계 와인이 탄생이 됩니다. 이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이 이 회계도를 물리치고 스페인을 통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태리에 이 제네바에 있는 평민이었던 이 콜럼부스가 이 인도, 그러니까 이 지구는 둥글다 이런 지동설에 의해 가지고 배를 타고 쭉 가면 인도로 닿게 됐죠.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지중해를 지나서 이제 남아공을 지나서 이렇게 인도를 가서 인도에서 금이나 향료나 은을 갖고 왔거든요. 후추 같은 걸 갖고 왔는데 콜럼버스가 여행을 제안합니다. 이 유럽의 프랑스, 독일, 헝가리 다 가서 얘기하는데 안 듣는데 이 이사벨 여왕이 1492년도에 콜럼버스와 계약을 맺고 콜럼버스가 배 3척을 가지고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대서양을 쫙 항해를 시작하는데 이게 육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 정도 했을 때 이 서인도 제도, 그러니까 쿠바가 있고 이런 지역에, 여기가 멕시코고 이쪽 지역에 서인도 제도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 인디안들을 만났는데, 사람을 만났는데 그걸 인디아라고 부르는 거지. 인디아인들을. 왜 그러냐면은 이게 쭉 가면은 인도로 도착한 줄 알았죠. 그래서 인도와 중국을 도착하는 줄 알았는데 이때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아메리카에서 이 금은 발견을 못하고 콜럼버스가 담배를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이 담배가 지금 금보다 더 비싼 가치가 되고, 지금 대화하다가 그냥 사라지잖아요. 예, 담배 피러 간다고. 그 정도로 금보다 더 큰 담배를 유럽으로 수출하게 되고, 감자를 수출하게 되고, 옥수수를 수출하게 되고, 이 다양한 게 아메리카에서 오게 됩니다. 그 후에 콜럼버스 이후에 또 다른 정복자가 항해를 시작해서 이제 멕시코까지 가게 됩니다. 멕시코까지 침략을 해서 여기서 아메리카에 있는 금과 은을 엄청나게 채취해서 유럽으로 보내죠. 예. 특히 포르투갈, 영국, 포르투갈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스페인이나 이 유럽 대륙은 전부 카톨릭이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반드시 미사를 지낼 때 와인을 마시게 됩니다. 미사를 지낼 때 와인을 마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 유일하게 와인을 가지고 이렇게 전파를 하게 되죠. 멕시코로 전파되고, 멕시코로 온 게
이 페루로 전파되고, 페루 밑에 칠레로 전파가 되고, 칠레에서 아르헨티나로 전파가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또 프랑스에서 이 이교도들, 그러니까 프랑스가 신구에 캐톨릭과 이 일반 장로교나 이게 구교, 신교의 파벌이 엄청 셌습니다. 그래서 신교도들이 이 아메리카로 오면서 이 미국과 캐나다 쪽으로 상륙을 하게 됩니다. 이때 드디어 포도를 심어서 와인을 만들게 되죠. 이때가 1500년대입니다. 1500년에서 1550년, 1560년까지 되게 됩니다. 그 후에 서부 개척이 되면서 이 캘리포니아로 이렇게 전파가 되고 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쪽으로서는 인도를 못 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인도를 이 프랑스인들이 이 남아공을 지나서 이렇게 가면서 굉장히 이게 멀지 않습니까? 뭐니까 여기서 이 정박지를 만들게 되고 이 남아공 지역에 이 와인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캘리포니아,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그 다음에 호주, 남호주 쪽에는 영국이 호주를 발견해 가지고 영국에서 죄수를 이렇게 이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유명한 게 있네요. 여러분들이 죄수를 보내는데 이 배를 태워서 보내니까 배 한 척에 얼마 이러니까 죄수들이 90%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개발을 못하고 사람이 얼마 안 가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왕이 꾀를 내서 배 한 척에 얼마 주는 게 아니고 가령 500명이 탔으면 그 500명당 한 사람당 얼마씩의 돈을 주게 됩니다. 그 항해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무려 500명에서 한두 명이 죽고 전부 여기에 정착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남아공, 그 후에 남아공에 들어가게 되면서 남아공, 남호주, 그 다음에 뉴질랜드, 캘리포니아,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이게 이 콜럼버스 이후에 신대륙. 그래서 이게 길어봐야 200년, 300년 역사고 이쪽 지역 와인이 뜬 지는 불과 100년도 안 됩니다. 한 50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프랑스 와인이 유명하게 되면서 프랑스 와인이 전파돼서 뜨게 되는 겁니다. 이쪽 지역 와인을 신세계 와인이라고 그럽니다. 뉴 월드 와인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자, 그러면 이 신세계 와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질문이 있으면 올려주세요. 떡볶이 순대 마시며 참여합니다. 한지수. 야, 예. 와인 한잔 해야죠. 예. 사실은 와인이 없는 인생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예, 이 와인. 자, 이게 기후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쪽 프랑스의 보르도나 지중해 연안 이쪽 와인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페인 또 이태리 있는데 이쪽 지역의 기후가 이런 와인이 잘 되는 기후 지역의 해양 기후가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지중해성 기후, 예, 지중해잖아요.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근데 이 한류대에서 올라온 남아공도 지중해성 기후고, 지중해성 기후. 그 다음에 이 호주 쪽도, 남호주, 서호주 쪽도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지중해성 기후. 호주에서 좀 올라가면 해양성. 그리고 유명한 이 칠레 지역이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지중해성. 예. 또 캘리포니아 지역이 지중해성 기후죠. 예. 그리고 이쪽은 해양성 기후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중해성 기후는요, 특징이 이 겨울에는요 굉장히 비가 많아요. 온난 습해요. 그리고 여름에는 굉장히 건조하고 비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굉장히 이
낮과 밤의 기온차도 많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 프랑스의 그 이태리의 지중해성 기후가 이런 데 있다 보니까 이쪽 지역이 굉장히 와인이 발달됐고 이 캘리포니아는 북이 30도에서 40도, 이 칠레나 호주나 남아공은 북이 30도, 남이 30도에서 40도의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사계절이 확실한 거죠. 네, 사계절이 확실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잘 듣고 있습니다. 최옥순, 예, 반갑습니다. 예, 계속 가겠습니다. 예, 최옥순 누님도 오셨네요. 예. 자, 원래 이 포도 품종이요, 여기에 지금 신세계에 있는 포도 품종은 전부 유럽종 포도입니다. 그래서 포도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티스 이 정도는 이제 와인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죠. 비티스 비니페라. 그래서 이것은 비티스 비니페라라는 포도 품종인데 이것을 유럽종 포도라고 합니다. 유럽종 포도라고 그러는데 이 포도는 와인을 생산하기 좋은 와인 생산 포도입니다. 그런데 미국 포도가 있는데 미국에도 원래 미국 토종 포도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비티스 라브루스카인데 이것은 식용포도죠. 그래서 미국 포도는 식용포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비티스 비니페라가 유럽에서 이쪽에 넘어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유럽 쪽에 특이한 건 뭐냐면요, 이 프랑스나 이태리에는 포도 품종, 프랑스의 까베르네 쇼비뇽, 그 다음에 멜롯, 예, 멜롯 이런 그 쇼비뇽, 까베르네 쇼비뇽 이런 게 다 이쪽으로 넘어왔고, 기본적인 월드 포도 품종이죠, 보르도에. 그 다음에 이쪽에 샤도네이, 쇼비뇽 블랑 이런 포도 품종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각 나라에서 이 아주 적응을 잘한 포도 품종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자, 콜럼버스부터 쭉 지금 넘어왔는데 좀 이해가 가나요? 어때요? 자, 신혜순 씨 이해 가나요? 네. 예. 비티스 비니페라 유럽종 포도, 예, 전 세계로. 자, 지금 전 세계의 와인 생산 1위는 이태리입니다. 이태리가 와인 생산 1위고요. 와인 생산 2위는 프랑스, 3위는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나라가 생산하는 와인이 전 세계 와인의 수출,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와인의 65%를 차지합니다. 한 60%. 신세계 와인이 나머지 3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와인 생산 4위는 어딘지 아세요? 와인 생산 4위는 캘리포니아입니다. 와인 생산 5위는 어디 계세요?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 와인 생산 칠레는 몇 위 계세요? 칠레는 와인 생산 7위잖아요. 전 세계 와인 생산의 7위입니다. 예. 와인 생산 6위는 호주. 그 다음에 와인 생산 8위는 남아공, 9위가 뉴질랜드, 그 뒤에 우루과이가 10위, 이 정도 와인 생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비티스 비니페라로 정상적인 와인, 그러니까 설탕을 타지 않고 물을 타지 않고 순수하게 포도만 가지고 100%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 캘리포니아는 이 각 지역별로 유명한 포도 품종이 있습니다. 예. 이해가 잘 가네요. 예. 이 캘리포니아는 원래 유명한 포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 뉴욕주, 주로 이 뉴욕주나 뉴저지나 이쪽 켄터키주에서
성행을 했습니다. 이때 포도 품종이 바로 이 비티스 라브루스카죠. 라브루스카. 그러니까 식용 포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캠벨이라든지 이런 포도 품종인데, 옛날에 그 마트에, 할인마트나 마트에 가면은 이런 넓적하게 달달한 와인이 있죠. 이쪽에서 생산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너무 당이 없기 때문에 이때 설탕을 집어한 거죠. 근데 그 후에 서부 개척을 하고 프랑스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의 지역을 보고 이쪽 지역이 진짜 와인 생산하기 좋다. 그래가지고 찾아간 게 여기에 나파밸리입니다. 나파밸리 옆에 소노마밸리라고 있어요. 소노마밸리. 그래서 소노마밸리와 나파밸리를 중심으로 한 캘리포니아 전체, 그리고 캘리포니아 위에 워싱턴 주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 세계 와인 생산의 4위를 하게 됐죠. 근데 여기에 유명한 캘리포니아에만 특별히 특유하게 자라는 포도 품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판델입니다. 진판델이라는 포도 품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인 생산 5위는 아르헨티나인데요. 이 아르헨티나 와인을 별로 보기 힘들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레오 말백하고 레오 토란토스라고 화이트 와인이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와인인데 전 세계 와인 5위를 차지하고 있는 메인 포도 품종입니다. 메인 포도 품종인데 여기에서 유명한 포도 품종은 말백입니다. 말백. 그래서 지금 말백인데요. 이 말백은 어디서 왔냐? 말백은 프랑스의 보르도 안쪽에 보면은 이 남서부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남서부 지역에 있는 이 와인이 건너온 거죠. 말백. 그래서 굉장히 미네랄한 와이너리고, 이 프랑스에서 최고 큰 와이너리가 안데스 산맥의 이 멘도사라는 지역입니다. 멘도사라는 지역입니다. 이쪽 해변가에 있는 게 부에노스 아이레스고요. 멘도사라는 지역이고, 6위의 와인, 이쪽 호주에서 유명한 와인 포도 품종은 시라즈입니다. 시라즈인데 시라즈는 어디서 왔냐? 프랑스의 이 론 지역, 론 와인, 꼬트 론, 북부론, 남부론에 있는 시라가 호주로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시라즈가 유명하고, 그리고 와인 생산 7위. 칠레는 여기서부터 이 와인 생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500km입니다. 근데 와인을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은 한 3,000km 안에 있죠. 칠레 안에. 칠레 안에 있고, 최고 유명한 와이너리가 산티아고 밑에 센트럴 밸리라고 있는데, 센트럴 밸리 안에 더 유명한 지역이 바로 콜차쿠아라는 지역입니다. 콜차쿠아라는 아주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히 칠레 같은 지역은 이게 태평양이에요. 태평양. 그 다음에 이쪽이 안데스 산맥이에요. 안데스 산맥에서 태평양 연안에 또 여기는 8,000m, 안데스 산맥 7,000m, 8,000m고요. 이 또 태평양 연안에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태평양을 막아주면서 이쪽 태평양 연안에 와이너리가 있고, 바로 안데스 산맥의 계곡에 와이너리가 있고, 이 계곡과 계곡 사이에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지역의 와인이 다 틀리죠. 근데 이쪽에 태평양 연안에 이 산 구름지에 있는 이 지역이 이제 콜차쿠아 밸리인데, 이걸 최고로 알아주죠. 굉장히 좋은 때로 합니다. 이건 좀 깊게 들어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아직 질문이 없네요. 그래서 이 칠레만 있는, 다른 나라는 없어요. 칠레만 있는 유명한 레드와인 포도 품종이 있어요. 이것은 까베르네 쇼비뇽과 멜롯의 중간에 있는 포도 품종인데요. 이 포도 품종이 바로 까르메네르입니다. 까르메네르. 굉장히 이 부드러우면서 강렬한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까르메네르라는데, 원래 이 까르메네르 품종은요, 보르도,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서 왔는데요. 보르도의 그 프랑스 이민자가 이쪽으로 갖고 왔는데,
2000년도 초에 갖고 왔는데 이 전 세계가 필록세라라는 병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요새 코로나19 그러니까 이 코로나 그 바이러스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죠. 지금 뭐 죽어나가고 뭐 교도소고 어디고 막 그냥 특히 미국 특히 영국 바이러스 대단하죠. 근데 포도에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이 바로 이 필록세라 병이 전 세계를 다 덮쳤어요. 그래서 심지어 미국까지도 미국서 이게 퍼졌는데 필록세라이 퍼졌는데 결국 미국도 필록세라 병을 맞은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 칠레만 이 필록세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중 보르도에서 까르메네르가 넘어왔는데 나머지는 다 복원을 했는데 지금 보르도 가면 까르메네르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칠레에서도 까르메네르를 안 썼는데 이 프랑스의 양주학자가 까르메네를 멜롯이라고 그래가지고 재배하는 거예요. 칠레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보고 이것은 까르메네르다. 그래가지고 이 유명한 까르메네르 포도 품종이 유명합니다. 각 지역별로 이 토착,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다 넘어왔는데 넘어온 그 포도 품종이 이 기후에 때로와에 잘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째로 이 유명한 남아공의 스토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아공. 예, 남아공의 스토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을 먹을 게 아니고 목이 마를 때는 레드와인을 한잔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자, 아바트르 쌍떼. 와인의 재료로 쓰는 포도 품종은 몇 개나 됩니까? 예. 박중신 회장님, 전 세계적으로 아마 포도 품종으로 따지면 와인을 만드는 포도 품종이 제가 알기로도 100종류가 넘고요. 아마 이 수백 종, 한 500종류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메인으로 만드는 와인 포도 품종은 레드 와인이 한 20개, 화이트 와인이 20개 정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면서 굉장히 쉬운 질문이네요. 예. 자, 그러면 남아공 포도 품종을 알려드리겠는데요. 남아공에는 이 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무슨 이 와인이 나오냐? 그런데 남아공의 이 서부 지역, 남서부 이쪽 지역이 굉장히 와인 생산하기가 좋은 또 이쪽이 지중해성 기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재배를 했는데 이때 재배를 하면서 프랑스에서 최고 비싼 포도 품종이 피노누아예요. 그래서 피노누아를 갖다가 여기다 심어 놓으니까 이 유자가 탱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공 농촌진흥청에서 이 1825년인가 예, 1959년도에 이게 이 꽃을 피게 됩니다. 그게 바로 피노타지입니다. 피노타지라는 포도 품종인데, 그러니까 피노누아를 심었는데 이게 맛이 안 나요. 그래서 피노누아하고 이제 이 어울리는 포도 품종을 개발한다고 농진청에서 갔는데, 이게 프랑스의 론 지역, 북부 론에 가면은 에르미타주라는 지역이 있어요. 에르미타주라는 이 유명한 북부론에 아주 그랑꾸르 와인 지역이 있는데, 이때에 유명한 포도 품종이 뭐였냐면요, 이때 생쇼하고 있는 생쇼라는 게 포도 품종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피노누아하고 생쇼하고 교배를 시켜서 만든 게 피노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하고 마실 때마다 다 다양하게 틀리고 숙성할 때마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피노 생쇼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에르미타주에서 왔다 그래서 피노타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별로 남아공에는 피노타지 유명한 게, 호주에는 시라즈, 칠레는 까르메네르, 이태리는 말백,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는 진팔덴, 이런 포도 품종이 특화가 된 거죠. 그렇지만 이 와인들은 전부 프롬 프랑스, 프랑스 이스
Mother of Wine Country, 와인의 어머니의 나라죠. 예. 자, 질문 많이 들어왔는데 올려주세요. 까르메네르랑 까르베네 쇼비뇽은 맛이나 향 등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박두식. 예, 상당히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이제 까르메네르의 그 포지션을 보면은 까르메네르는 까베르네 쇼비뇽보다는 좀 약하고 멜롯보다는 좀 강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이 까르메네르는 여성이 이렇게 마셨을 때 굉장히 풍부하고 이 부드러운 느낌이 들고, 그런데 또 남성이 마셨을 때는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참깨향 같은 게 납니다. 이게 까르메네르가. 예, 그래서 이 마시는 사람이 다 수용이 가능한 이런 포도 품종이죠. 예, 그래서 사실 한때 까르메네르가 좀 대한민국에도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마케팅 부족으로 요새는 좀 찾기가 힘든데, 우리 김상원 원장님이 다음에는 까르메네르를 보내드린다 그러네요. 예. 지금 제가 강의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와인 이 교수님이신 우리 김성동 교수님, 우리 와인스쿨의 메인 우리 교수님이시죠. 들어와 있고, 또 젊음의 피, 우리 와인스쿨이 처음 개관했을 때 와인 아울렛을 하면서 아주 이 와인 실력을 키워서 지금 아주 멋지게 강의를 또 하고 있는, 특히 이제 저희 CEO 과정도 하지만은 차세대 과정에서 리더를 하고 있는 이영주 교수가 두 분이 들어와 있어서 이게 아주 진실된 강의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잘못 농담하면 또 누구처럼 또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또 내가 사과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여러분들한테 있는 사실만 강의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대략 정리를 해보면 이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이 칠레 말백, 그 다음에 남아공, 호주 이쪽 지역의 그 신세계 와인에 대해서 대략 알겠죠. 이제 어느 지역에서 나온 게 신세계 와인이다, 이 지역에는 특화된 와인이다, 이것은 지중해성 기후기 때문에 프랑스 와인을 많이 닮았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여러분들에게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좀 여러분들의 임팩트 있는 것을 좀 강의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빠졌네요. 우루과이가 사실 10위 조그만 생산 국가인데요. 우루과이가 축구도 잘하고 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하고도 굉장히 친하고, 특히 이제 칠레 같은 데는 최초로 우리가 FTA가 됐잖아요. 우루과이에서는 굉장히 또 유명한 포도 품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따낫이라는 포도 품종이야. 따낫 품종은 이 칼라가 굉장히 보랏빛 있죠. 보라 칼라예요. 보랏빛. 그래서 특이합니다. 그래서 진하고. 그래서 이건 어디서 왔냐면요, 프랑스 보르도 위쪽에 있는 남서부 지역이라고 있어요. 남서부 지역에서 아주 진한 와인을 생산하는 원료였어요. 이게 와가지고 이 아르헨티나의 따낫 와인이 또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이 쇼비뇽 블랑, 여러분들 쇼비뇽 블랑 있죠? 그 말보로 쇼비뇽 블랑이 또 유명한 거죠. 예. 자, 여러분한테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사실 이거 보세요.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이 유럽 지역은요, 수천 년의 땅의 기운을 빨아먹었고, 그 다음에 이쪽의 그 기후에 따라서, 지중해성 기후지만 기후에 따라서 어떤 때는 비가 많이 오고 어떤 때는 안 오고, 어떤 때는 태양이 장렬을 하고 어떤 때는 태양이 적어서 굉장히 빈티지, 그러니까 빈티지라는 게 있잖아요. 빈티지에 따라서, 빈티지라는 거 아시죠?
1980년산이다. 그러면 1980년산 포도로 만든 와인. 그러니까 이 빈티지에 따라서 와인 가격이 9세기 와인은 천차만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똥노칠드 1991년산은 지금도 70만 원밖에 안 해요. 무똥노칠드. 근데 2005년산, 2000년산 이런 것은요, 지금 1000만 원을 줘도 못 삽니다. 그 정도로 이 해에 따라 틀려요. 그런데 이 신세계 와인들, 이 나파밸리나 칠레나 이런 데 와인들은 빈티지에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와인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면요, 이 미국에서 대량 생산을 하면서 상당히 비싼 와인,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퍼스1입니다. 이것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오퍼스1입니다. 이것은 무똥노칠드하고 저기 몬다비, 로버트 몬다비가 합작을 해서 만든 와인입니다. 그래서 생산량도 많고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오퍼스1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0만 원 정도를 호가합니다. 네, 그런 와인이고, 또 이 캘리포니아의 특이한 와인은 컬트 와인이라고 있습니다. 컬트 와인. 그래서 이 컬트 와인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숭배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요, 굉장히 소규모 농원입니다. 소규모 농원으로 아주 엄청 좋은 이 테루아에서 소작을 하고 거기서 알만 따가지고 이렇게 만든 와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버트 파커가 보통 100점을 주는 와인이에요. 이런 와인이 보통 1000만 원을 호가하는 와인들이 있습니다.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예, 그것을 컬트 와인입니다. 그래서 이쪽 이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생산되는 와인이고요. 그 다음에 칠레 와인 중에서 유명한 와인 3대 그랑크루가 있습니다. 그게 알마비바, 몬테스 알파 M, 그리고 저희가 수입하는 마레치쿠 M. 이게 바로 콜차코아 밸리에서 나오는 최고급 이 신세계의 그랑크루 와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 지금 재밌는 것만 골라서 또 여러분들 귀 속에 쑥쑥 들어갈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질문들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요, 이 1900,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제가 가지고 온만 있어도 1940년산 로마네 꽁띠가 있습니다. 로마네 꽁띠 한 병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영국으로 배송을 하고 미국으로 배송하다가 배가 엎어져서 이 바닷속에 가라앉아서 그게 200년 후에 그걸 발견한 거예요. 예, 스킨스쿠버나 그러면은 또 다른 뭐 탐험을 하다가 발견했는데 그 와인이 아주 귀하게 이렇게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거 와인 한 병에 2억 3억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때 200년 전에 향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200년을 산 거죠. 아직까지 인간이 200년 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와인이었는데 이 신세계 와인은 늦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캘리포니아나 이 여러 가지 이 칠레나 이런 데가 금주법이라든지 그러면 독재 체제라든지 또 대공황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풍지팽파를 겪고 얘가 이 와인꽃이 핀 지가 40년에서 50년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좋은 와인이 생산되는데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파리의 심판이 열리게 됩니다. 파리의 심판. 예, 파리의 심판이 어디서 열리냐? 이게 저기 프랑스의 인터콘티넨탈, 파리의 인터콘티넨탈에서 1976년 5월 24일 날 파리의 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의 와인과
프랑스 와인, 특히 보르도 와인, 프랑스의 보르도하고 부르고뉴 와인이 블라인딩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블라인딩 테스트. 예. 블라인딩 테스트가 뭐냐면요. 블라인드 있잖아요. 우리 창문 쫙 가리잖아요. 이러듯이 이걸 딱 가려놓고 완전히 이걸 싸놓고 이 와인을 싸놓고 이 따라서 와인을 싸놓고 이렇게 쫙 따라서 블라인딩 테스트를 최고의 테스터 11명이서 이걸 테스팅을 하게 됩니다. 블라인딩 테스트를. 예. 이걸 했는데 앞불사 1, 2, 3등 1등이 캘리포니아가 나온 거예요. 그게 스테그스 립 와인 셀러라고 이 스티브 스페이어가 나오게 되고요. 화이트 와인은 샤또 몬테레나가 나오게 됩니다. 몬테레나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프랑스가 2등을 하는 2등 하는 게 화이트 와인이 메르소, 보르고뉴의 유명한 메르소, 레드 와인은 무똥노칠드가 나오게 돼요. 그래가지고 1976년에 프랑스가 완전히 체면을 구기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10년 후에 또 한 번 하자 그래서 재대결을 벌여요. 1986년에 10년만 했는데 똑같이 프랑스 와인이 죽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이제 꾀를 낸 거죠. 야, 와인은 이런 고급 와인은 이 최소한 30년 이상 이 3, 40년 된 와인의 그 숙성 후에 맛을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2006년 그러니까 1976년에 했잖아요. 30년 후에 2006년에 재대결을 펼쳐요. 그런데 이때 어떤 상태가 벌어졌냐면요. 블라인딩 테스팅인데 1등부터 5위까지 미국 와인이 차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와인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신세계 와인이 전 세계에서 히트를 치게 되고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거죠. 이것을 파리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재미있나 모르겠네요. 예. 파리의 심판. 자, 여러분들 그 질문이 없어서 예. 그러면 계속 달려야겠네요. 질문이 없어서. 예. 자, 지금 그러면은 와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그 파리의 심판에 그러니까 이건 베린저 와인인데요. 보통 미국 와인입니다. 미국 베린저 와인이고 근데 보통 이제 신세계 와인 중에서 특히 미국 와인 같은 경우는 자기들 우수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병을 크게 만들지는 않아요. 예. 파리의 심판에서 지금 사실은 이 컬트 와인을 빼고는 아직도 미국 와인이 프랑스 와인에 대해서 가격이 좀 쌉니다. 예. 그래서 프랑스 와인이 비싼데 얘가 지금 그랑크루 1등급 2007년산 그러니까 이게 13년 됐네요. 그랑뱅더 이 샤또 라뚜르입니다. 여러분들 샤또 라뚜르 좀 한번 비춰보세요. 이 샤또 라뚜르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프랑스의 보르도의 61개의 특등급 와인 중에서 1등급 중에서도 1등급 5개 중에서도 등급이 있어요. 최고로 알아주는 게 샤또 라뚜르입니다. 라뚜르를 이게 보여주는데 이게 지금 한 500만 원 정도를 호가하는 와인입니다. 근데 사실 이 아무리 파리의 심판에서 프랑스가 죽을 썼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는 와인의 어머니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포도 품종, 양조 기술, 그 다음에 이 프랑스의 그 브랜딩 기술, 테스팅 기술 이게 이제 프랑스에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늙었어. 아버지도 늙었고. 근데 미국으로 가서 싱싱했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 아버지하고 미국에 가서 싱싱하게 스테이크 많이 처먹고 거기서 아주 이 운동 많이 하고 미국의 영양식으로 커서 등치 키우고 이렇게 힘을 와서 아버지 엄마 나 한번 겨루자.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신세계가 이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가치, 와인의 전통적인 가치나
이 밖에서 인정해 줄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니까 자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프랑스 와인은 지금 그랑크루 1855년도 1등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85년이 됐지만 가격이 월등히 비싸고 그 세계인들이 최고로 쳐준 겁니다. 예, 사실은 등치만 있고 영양가 풍부하고 머릿속에 많이 든다 그래서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는 이 역사가 있고 히스토리가 있고 이 그런 리딩을 해주는 와인이기 때문에 비싸다고 보면 돼요. 사또 라뚜로 500만 원. 이걸 누구 우리 41기하고 또 한번 마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거 누가 한번 질러도 되는데요. 예. 박두식이 뭐 질문했네요. 근데 왜 프랑스만 빈티지를 따지고 신세계 와인은 빈티지 따지지 않는 거죠? 신세계는 연도별 기후에 크게 영향받지 않은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 박두식 원우님이 상당히 관찰력이 있네요. 보니까 박두식 원우님이 뭐 하시죠? 변호사님이신가요? 박두식 원우님이? 예, 와인을 상당히 잘 아시는데요. 이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이 프랑스 지역은요, 이쪽은 해양성 기후, 프랑스에 지중해 연안 보르도 쪽으로 해가지고 지중해 연안은 지중해성 기후, 그 다음에 이쪽이 내륙 기후, 또 산악의 산악 기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요, 프랑스는 해에 따라서 이 날씨가 천차만별이에요. 예, 근데 이게 희한하게 태평양을 보고 있는 이쪽 특히 안데스 산맥이 있고, 이제 안데스 산맥이 굉장히 크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방호복이 되고 있고, 이쪽에 캘리포니아 로키 산맥이 있어요. 로키 산맥이. 그래서 이 산맥이 잡아주면서 이쪽에 지중해 기후성이 되면서 이 칠레나 캘리포니아, 아르헨티나는 항시 날씨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나 칠레를 가보면 겨울에 잔디가 파래요. 비가 많이 오니까. 오히려 여름에 다 말라요. 우리나라는 겨울에 비가 안 오잖아요. 눈 조금 오고. 우리나라는 겨울에 말라 있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오니까 파릇파릇하죠. 그래서 박두식 원우님처럼 신세계 와인은 빈티지에 상관없어요. 빈티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 프랑스 신세계 와인의 특징은 반드시 신세계 와인은 포도 품종이 라벨에 적혀 있습니다. 포도 품종이 까베네 쇼비뇽이다, 멜롯이다 이런 포도 품종이 적혀 있고, 이 구세계 와인은 포도 품종이 없어요. 그냥 와인 이름만 적어 놓습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와인 한 병에 어떤 해는 까베르네 쇼비뇽이 대량도 들어있고 어떤 때는 멜롯이 들어있고, 그래서 프랑스 와인은 블렌딩을 돼 있고, 어떤 특히 샤토네 듀파프 같은 경우는 포도 품종이 13개가 섞였어요. 그걸 다 쓸 수가 없죠. 예. 박두식 역시 교수님이니까 질문하는 게 특이하네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예, 보고 싶네요. 자, 또 다른 질문이 없습니까? 네. 자, 와인의 등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칠레 와인의 등급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칠레 와인에 이렇게 이 브라이트한 와인들은 이제 포도 품종이, 그러니까요, 신세계 와인 중에서 특히 포도 품종하고 빈티지가 없으면 족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밸리, 지역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8친구 S인데요, 이 와인은 굉장히 맛있고, 특히 이 와인은 코르코르대에서 마시기도 편하고, 한여름에도 한 달을 타고 다니면 이게 숙성이 잘 돼가지고 한 10년 숙성이 돼버려요. 더 맛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한 병에 지금 소비자가 3만 원인데요. 저희 41기 원우님한테는 한 박스에 187,900원, 18친구 100원에 드립니다. 그래서 한 15,000원 정도인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와인이냐면요, 2019년 빈티지가 있고요, 까베네 쇼비뇽 이 포도 품종이 있고요, 이쪽에 콜차과 벨리라고 벨리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예,
알코올 도수도 13.5도. 그래서 굉장히 13%가 넘어가는 상당히 이 고급 와인이죠.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이쪽에 빠누르급이 있는데요. 이 빠누르의 급에 보면은 빠누르 이제 이쪽 18친구에 좀 한 단계 위인데 얘가 니제르바라고 있습니다. 니제르바. 그래서 니제르바가 됐으면은 그 위의 등급이죠. 그래서 이건 샤도네이, 또 까비네 쇼비뇽 이렇게 돼 있죠. 빠누르, 니제르바, 쇼비뇽. 쿠리오벨리에서 나왔네요. 그래서 이것은 쿠리오벨리, 콜차쿠아 벨리 위에가 바로 쿠리오벨리입니다. 예, 쿠리오벨리에서 나왔고, 예, 13.5% 이 정도 라벨이 돼 있는 거죠. 이제 이 위의 등급은 여기까지는 스테인리스 통에서 숙성을 한 거고요. 예, 숙성이 된 거고요. 이게 보면 여기에 빠눌 중에서 마르추케 빠눌 중에서 그랑 리제르바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칠레 와인 중에서 그랑 리제르바라고 돼 있으면요, 이것은 오크 숙성을 시킨 겁니다. 최소한 오크 숙성을 6개월에서 1년을 오크 숙성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오크 숙성한 것을 그랑 리제르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마르추케 같은 경우는 이제 에스테이트 바틀, 특별히 스페셜하게 됐다. 그래서 포로 품종 마르추케 리베르라, 그냥 그 지역 이름을 크게, 그 마르추케 안에도 이 들어가 있는 그 지역까지 표시를 해놨죠. 그리고 그랑쿨 와인은 이게 이제 없네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입한 것 중에 럭키 고트 까베네 쇼비뇽 2019년 이렇게 되어 있죠. 칠레 아르헨티나 와인은 칠레 와인하고 라벨이 비슷합니다. 그런 돼 있고, 여기서 포도 품종, 알코올 도수 13.5도, 포도 품종, 그다음에 벨리 이름 멘도사 이렇게 딱 돼 있죠. 그다음에 요 위에 등급이 이제 오크 숙성시킨 건데요. 이것은 프리미엄 이렇게 돼 있는 말백 2016년 빈티지 프리미엄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건 상당히 비싼 와인입니다. 이 와인은 누구한테 선물을 할까요? 오늘 최고 질문을 많이 한 분한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인 오늘 와인 지금 1시간 반 전에 따놨잖아요. 훨씬 와인이 맛있어졌습니다. 그래서 와인은 항시 2시간 전에 따놔야 굉장히 맛있습니다. 예. 이원재 씨가 사또 라뚜르 레이블이 전에 알던 것과 다른데 모든 와인이 레이블이 빈티지에 따라 바뀌고 변하는지요. 이거 라뚜르는 이게 그대로 이 성체거든요. 이게 위에 있는 게 성체고 사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옛날에 이 포도밭을 지킬 때 이제 그 라뚜르가 그 해안가에 있어요. 그 가롱강 그 해안가에 있는데요. 해안가에 이게 있는 뽀약 지역에 있는 와인이거든요. 그래서 적들을 감시하던 그 이거고, 사또 라뚜르는 이렇게 똑같은 거고, 아마 이원재 씨가 얘기한 것은 이 사또 무똥노칠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무똥노칠드 같은 경우는 매해 레이블이 바뀝니다. 매해 레이블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샤갈 그림도 들어가고 뭐 다양한 아주 유명한 화가 그림이 들어가죠. 그때 우리나라 그 화가도 한 명 들어갔는데 요새 그 위작 사건으로 굉장히 말이 많은 이 무슨 화백이 들어간 이 라벨도 있습니다. 아마 그걸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질문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예.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요, 남아공에서 특히 그 신세계에서 신세계 와인 중에서 신세계 와인, 이 신세계 와인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뭐 이렇게 칠레 이런 신세계 와인에서요, 생산 5위 지금 미국은요 나파밸리 와인을 자국에서 많이 먹습니다.
수출도 좀 하지만은 자국에서 많이 먹고요. 이 신세계 와인의 수출 1위는 어느 나라겠어요? 수출 1위는 칠레입니다. 그리고 수출이 절로 꼴등, 절로 없는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칠레 사람들은요 와인을 생산해서 98%를 수출을 해요. 98%를. 그러니까 모든 칠레의 와인은 수출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명한 게 뭐냐면 일본 스타일로 맞게 만들어서 수출하고, 뭐 코리아 스타일, 한국의 최고 수입이 많이 되는 와인이 칠레 와인입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칠레는 한때 이 피노체트라는 독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독재자의 특징은 뭡니까? 술을 먹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간이 커져가지고 데모를 하고 막 피노체트 물러가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못 먹게 한 거야. 근데 술을 안 먹고 인간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때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 주스나 껍질이나 이걸 해서 이걸 포도주를 만들면 양이 있고, 또 이걸 그 포도주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숙성 단계를 거쳐야 되고, 또 그 발효를 해야 되고, 시간도 걸리고 막 냄새가 확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정을 만든 거예요. 이걸 다 끓여가지고 막 주정을 만들어가지고 주정에다가 주정을 먹는데, 그 주정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스페인 말로 비스코라고 그래. 비스코를 먹었어요. 근데 비스코를 먹다 보니까 너무 독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 같은 30도 같은 소주 먹으면 독하니까 거기다가 설탕이나 뭐 첨가물을 타가지고 지금 순하게 해서 소주를 먹잖아요. 여기서 샤와를 탄 거예요. 샤와는 레몬즙이에요. 그래서 주정에다 레몬즙을 타서 애들이 홀짝홀짝 먹으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피노체트가 물러나고 민주화가 되면서 와인 시장이 피었는데, 이때 처음에는 와인을 좀 먹었는데 옛날에 그 강렬한 비스코 샤와를 못 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수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박정희 시대부터 그냥 소주에 이 길이 들여가지고 아무리 와인을 먹는다 그래도 우리나라 와인이 5천만 원어치를 못 먹어요. 맥주가 4조 5천억, 맥주가 4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는 거죠. 그래서 칠레가 덕분에 98% 수출하니까 굉장히 남아공에서 부자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는 세계 와인 생산 5위, 칠레는 7위인데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와인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와인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멘도사 지역이, 산후앙하고 멘도사 지역이 이 말백 와인으로부터 유명한데, 이 안데스 산맥이 7,000, 8,000m의 만년설 눈이 내리는데 이 밑에는 날씨가 더우니까 바로 이게 뭐냐면요, 굉장히 윗지방에 있어요. 멘도사가. 그러다 보니까 2,000m의 이 사막지대가 있어요. 사막지대가. 그러니까 안데스 산맥에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냥 안데스 산맥에서 내려오는 수로의 속도가요, 그냥 완전히 그냥 총알처럼 물이 내려와요. 안데스 산맥에서 샥 오는데, 이걸 스프링클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멘도사라는 엄청난, 그 다음에 모래밭이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쫙쫙 뻗어가지고 백악기 시절에 그 돌 있는 데까지 뿌리가 뻗어가지고 이 미네랄이 풍부하고 엄청난 맛이 있는 레드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멘도사를 내렸는데요, 전 도시가 와이너리, 전 도시가 와인바야. 그런데 너무나 와인이 맛있기 때문에 이때 무려 1850년도인가 1900 되기 전에 1850년도에 멘도사부터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직동철도를 하버려요. 직동철도를. 왜? 와인 수송에다 먹으려고. 그래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95%를 자국에서 다 저들이 다 처먹어버린 거야. 특히 여성들이 레드와인을 너무 좋아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남는 싸구려 와인만
수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와인 보기 힘들어요. 예. 대신에 칠레는 비스코사와 주정에다가 막 빵에다가 막 이런 걸 먹고, 이 아르헨티나는요 인구가 5천만 명인데요 소수자가 7천만 마리래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의 1.5배가 소예요. 아르헨티나 소고기에다가 와인을 먹으니까, 얘들은 빵에다가 비스코샤와를 먹으니까 칠레의 사람들, 특히 칠레 여자들은 완전히 뭐 뚱뚱한 이런 체격을 가지고 아르헨티나에 갔는데요, 이 탱고 바가 이 탱고 그 여자들의 날씬한, 뚱뚱하면 탱고 못 춰요. 이거 안 돼요. 예, 근데 이게 이 아르헨티나 여자들은 굉장히 날씬해. 보통 와인 아르헨티나에 바가 많은데요, 탱고 바가 많은데 1층부터 5층까지요 쫙 원형 탱고를 하는데, 여기서 무이들이 그 남자들도만 날씬해가지고 쫙 가는데, 여기 가운데는 와인 저장고 까부가 쫙 있어요. 그러면 에스텔 타고 이게 저기 쫙 올라가서 여기서 와인을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손님들이 쫙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 진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진짜 가보고 싶네요. 근데 요새는 아르헨티나도 좀 정신을 차려서 수출을 좀 많이 해가지고 요새 한 90% 정도만 자기가 먹고 10% 수출한다 그래. 그래서 아르헨티나 와인은 보기가 힘들죠. 경제가 그냥 이코노믹이 굉장히 다운돼 있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에 유명한 게 이 와인 말고 땅콩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땅콩이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예,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리온에서 나오는 그 과자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는데, 거기에 쓰는 땅콩이 전부 아르헨티나 땅콩을 많이 씁니다. 예, 이런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예. 자, 질문 없어요? 박 교수님 질문, 다 들어갔나요? 40명이나 와 있는데 질문이 없네요. 오늘 수입 칠레한테 사람들의 문화까지, 예, 이런 에피소드가 있고, 지금 이제 8시 반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강의할 내용이 엄청 많은데 그걸 강의하다 보면 굉장히 드라이하게 되고 너무 재미가 없어서 이 신세계 와인의 핵심에 대해서, 그리고 신세계 와인의 큰 줄기와 재밌는 부분, 또 핵심적인 부분을 비교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한국 사람들은 지금 갈수록 칠레 와인이나 아르헨티나 와인이나 특히 그 호주 와인에 빠져 있고요. 이 미국 와인이 좋긴 좋은데 미국 와인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비싸고. 근데 사실은 그 나파밸리 와인을 먹기에는 너무 비쌉니다. 특히 그 미국이라는 데 인건비도 비싸고 땅값도 비싸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현명하게 칠레 와인을 많이 먹고요. 저희도 칠레 와인이 수입을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르도 와인이 하나 있는데, 이게 보르도의 라벨도 어렵잖아요. 그냥 보르도 있고 뭐 사또 뭐 라리랑 오라리랑 있는데 프랑스 말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르기도 힘들고, 또 이거 잘못하면은 쾌쾌한 냄새 나고, 그래서 프랑스 와인이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18친구 S처럼 18친구 F, 18친구 프랑스 와인을 지금 제가 이번에 이제 한 2개월 있으면 내년에 제가 수입을 하겠네요. 그것은 샤토네 듀파프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나오는 이 남불 와인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이걸로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또 교과를 불려드려야죠. 교과를 와인 한 잔 먹고. 자, 우리 레오 말백 한 잔 듣고, 저 한 잔 쫙 마시면서 우리가 이 와인 한 잔 하겠습니다. 자, 이리 와. 니도 먹어라. 자, 나 오늘 택시 타고 갈 테니까 이리 와. 자, 대형강 이리 와. 자, 받아 빨리. 자, 뭐 교과를 먼저 불러주면서 하겠습니다. 니 춤춰라. 자, 한 잔 하겠습니다. 제가 눈을 봐야 돼. 쏟아 빠진 파리, 보르도 뱅파리.
젓갈로 건지다 놓친 파리 술에 빠진 파리 건지지 말아라 그대로 놔둬라 파리도 술 취면 기분 좋아 술에 빠진 파리 Beautiful BWS Wonderful Wine School Sensible BWS Wine School BWS Wine School 18친구 와인 41기 와인 스쿨 18친구 와인 스쿨. 자 41기 화이팅. 41기 하면 최고. 자 41기 최고 41기 최고 최고 하면 41기 최고 41기 최고 41기 18 친구 18 친구 18. 친구. 예, 감사합니다. 아바뚜르 상태입니다. 예.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